안녕하세요. 3D맥스 2016 강사 김남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 파티클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티클 플로우는 그 전에 배웠던 여러가지 파티클에 대한 속성들을 모두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프와 이벤트 속성을 연결해 가면서 어떤 표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연습을 좀 더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파티클 플로우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파티클 플러스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파티클 플러스에 대한 플러그인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아마 흡수가 돼서 파티클 플로우처럼 사용을 하면 그러면 불이라든지 폭파라든지 여러가지 효과들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만들다 보면 복잡하기도 하지만 좀 무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한 영역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클 플로우는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항목에 있습니다. 자, 파티클 플로우에 보시면 파티클 플로우 소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드래그를 해서 설정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티클 에미터가 형성이 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파티클 중간에 나오다 말죠. 이 파티클 중간에 나오다 만 거는 이 속성 자체가 엔드타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엔드타임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파티클 모디파이를 가시게 되면 파티클 뷰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파티클 뷰를 한번 더블 그냥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현재 이 파티클 뷰에 파티클 소스, 플로우 소스 02라는 형태가 한번 나와 있고요. 지금 에미터 보여지는 게 아마 그 부분이고요. 자, 이벤트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벤트는 파티클에 대한 구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포지션이라든가 스피드, 로테이션, 뭐 쉐입, 뭐 디스플레이. 자,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타입이 띠크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의 모양들을 바꿔 쓸 수도 있겠죠. 자, 나중에 바꿔서 쓸 수도 있겠고요. 이런 속성들의 이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단에는 여러분들이 각각에 쓸 수 있는 이벤트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디스크립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벤트들이 나와 있고요. 옆에 보시면 각각의 이벤트들에 대한 하이어라키 속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burst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파티클이 생성이 시작하는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이 나와 있죠. 만약에 100프레임까지 한번 올려보시게 되면 아마 100프레임까지 파티클이 계속 뻗어나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마운트는 뭐예요? 파티클이 보여지는 양이죠. 자, 지금은 뭐 200이라고 썼습니다. 자, 렌더링 했을 때 파티클 양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마운트라는 것보다는 나중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항목이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비저러블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보일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만 보일 건지에 대한 양을 좀 조절할 수 있겠죠. 뭐 요거는 뭐 나중에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벌스는 요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포지션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포지션 아이콘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는 Lock on Emitte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은 입자에서 계속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티클이 계속 쌓이는 듯한 느낌을 주실 때는 Lock on Emitter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파티클이 계속 쌓아갑니다. 이렇게 쌓아가는 어떤 파티클이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나중에 어떤 도형으로 에미터를 바꿀 때 쓰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inherit 에미터는 에미터가 링크가 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다른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로케이션에 보시게 되면 위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위치에 대한 내용인데 파티클이 어디서 어떻게 생성이 될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포인트는 이렇게 각각의 한 포인트에서 나오죠. 일정하게 총을 쏘는 것처럼 나오게 되겠고요. 자, 버텍스는 양쪽에 버텍스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엣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서페이스로 한번 해볼까요? 초기값은 주시면서 보시게 되면 그냥 파티클이 생성되는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티클은 여러분들이 모양을 직접 만들어서 도형에다가 파티클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스페어라는 형태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에미터를 스페어로 대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파티클에서 에미터가 나타나게 만들어주고 싶으시면 밑에 포지션이라는 부분에 포지션 오브젝트라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여기다 등록을 시키시려면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대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위에다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포지션 아이콘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딜리트를 하셔도 되겠지만 또 나중에는 또 쓰임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을 끄겠습니다. 예, 끄셔도 무방하겠죠. 지우시는 거나 끄는 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지워서 또 필요하시면 또 꺼내놓고 사용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 놔두겠습니다. 자, 포지션 오브젝트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추가될 에미터가 어떤 오브젝트인지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드를 누르시고요. 네, 스페어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스페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위치를 맞춰줄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스피드라는 항목은요, 뭐 속도입니다. 나가는 속도와 변화값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약간 뭐 한 10 정도, 한 100 정도 줘, 한 뭐 10 정도 줘볼까요? 속도도 너무 빨라서 속도도 한 뭐 100으로 한 3분의 1 정도 줄였다고 보시게 되면, 파티클이 이렇게 좀 천천히 나갑니다. 그죠? 속도가 좀 느린가요? 한 200 정도로 다시 올려볼까요? 이렇게 나가는 파티클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속도와 이런 부분이고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다이렉션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얼롱 아이콘 외로우라고 되어 있죠. 자, 디스버전 올려주면 약간 이렇게 퍼집니다. 그죠? 퍼지는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디스버전이에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이나 그죠? 이런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디스퍼션도 역시 마치 나가는 방향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랜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건 랜덤하게 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디버전이라는 부분이 디버전스라는 부분이 꺼져 있어요. 랜덤이기 때문에 그렇죠? 랜덤이기 때문에 아마 꺼져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뭐 여러 가지 뭐 로테이션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랜덤 3D로 바꾸고 있더니 로테이션 부분에 랜덤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입자 형태를 우선 디스플레이를 잠깐 가시게 되면 띠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띠크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 띠크 모양을 제가 원하는 다른 모양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타입을 하나씩 이렇게 설정을 해보시게 되면 뭐 점으로도 바뀌고요. 자, 바운스 박스로 바뀌고요. 라인으로 바뀌고 자, 이렇게도 바뀌고, 그죠? 자, 바운딩 박스는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일단 렌더링에서 좀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지오메타리 형식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박스 형태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박스 형태로 좀 확대를 해놓을게요. 나가는 파티클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로테이션을 하다 보면 이게 좀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자체에다가 이 박스 파티클 자체에다 회전력을 좀 더 가미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스핀이라고 그러는데 자, 스핀이라는 항목을 좀 찾아서 여기 있네요. 스핀을 여기다 올리겠습니다. 자, 스핀을 쳐서 쓰시면 회전을 하게 되겠죠.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회전량이 좀 많으시면 좀 빼주셔도 됩니다. 뭐 60도로 뺄까요? 그리고 약간의 변화 값을 한 뭐 20 정도 줘본다고 치면 자, 우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나가는 게 조금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럼 배수로 할까요? 36이라고 한번 입력을 하시면 한 바퀴를 돌겠죠. 나오면서 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분의 파티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스핀의 쉐입을 만들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쉐입 1이라고 되어 있는 기본 쉐입에 큐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요거를 쓰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다른 오브젝트로 파티클을 교체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서 뭐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다른 그림이나 도형 형태를 그리셔서 뭐 주전자를 날릴 수도 있겠고요. 그죠? 저는 텍스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모션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션이라고 하셔서 클릭해서 쓰겠습니다. 자, 글씨가 너무 큰데 그렇다고 스케일로 줄이시는 것보다는 여기 보시면 사이즈라는 항목을 클릭해서 좀 줄이시고요. 글씨체를 좀 더 두꺼운 글씨체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하이 항목 하나만 내려보시게 되면 에어랩 블랙이라는 글씨체가 있죠. 이게 조금 더 굵게 나옵니다.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좀 약간 두께를 줘볼게요. 익스트루드라는 글씨를
사용을 하셔서 일정하게 약간 두께를 형성을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요 쉐입은 안 쓸 거니까요. 요거는 잠시만 꺼둘게요. 자, 그러신 다음에, 쉐입 인스턴스라는 항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밑에 항목 이렇게 찾아보시게 되면, 위에 보시게 되면 쉐입 인스턴스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파티클과 다른 형태를 바꿀 때 쓰시는 게 인스턴스죠. 그래서 우리가 나비나 이런 걸 날아갈 때, 인스턴스 지오메트리라는 항목으로 바꾸신 다음에 날아가는 부분을 만들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쉐입 인스턴스라는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다 집어넣으시면 들어와 있죠. 현재 쉐입 인스턴스 001이라는 부분에 n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를 하라는 얘기겠죠. 자, none을 선택하시고 글씨를 크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슉슉슉 날아갑니다. 뭐 광고에서도 비슷한 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글씨가 날아갈 때 보시게 되면 사이즈 좀 크고요. 그죠? 사이즈 좀 크고 여러 가지 뭐 형태들이나 이런 것도 좀 그런데 제가 원래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었어요. 이 모션이라는 것을 다 띄어서 한 글자씩 다른 형태로 날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쉐입을 바꿨을 때 밑에 항목에 보시면 글씨에 지금 MOTIO에는 폴리곤으로 선택했을 때 엘리먼트 구성이 6단계로 나눠진 거죠. 이걸 오브젝트 엘리먼트로 바꾸시게 되면 글씨가 한 자씩 랜덤하게 쪼개집니다.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보이시겠죠? 자, 이 모션이라는 글씨는요, 오른쪽 버튼에서 하이드로 숨겨놓겠습니다. 하이드 셀렉션으로 숨겨놓고 작업을 하실게요. 전부 이렇게 날아갑니다. 보이시나요? 자, 근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날아가네요. 그래서 이 한도 끝도 없이 날아가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시간대를 좀 지정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한 60이나 70 정도 날아가면 사라지게 하고 싶어요. 근데 70에 딱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65나 뭐 63 이렇게 터울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 터울을 주시고 사라지는 게 어떻게 되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벤트 디스크립션, 테스트 디스크립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디스크립션에 보시게 되면 제일 기본적으로 에이지 테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에이지는 뭐 시간에 관련된 거겠죠. 자, 그래서 에이지 테스트를 여기 밑에다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에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 테스트 밸류가 뭐 60,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거를 베리에이션은 변화값이죠.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만약 70에서 내가 만약 테스트 밸류를 주시게 되면 70프레임부터는 이제 사라지게 될 건데, 자, 5프레임의 터울을 줘서 5프레임을 점점 사라지게 해서 변화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도 사라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게 없어진다는 이벤트를 또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벤트를 따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결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여러 개를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이벤트 00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벤트 0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벤트를 여러 개를 연결을 하실 때 한번 사용을 해보면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delete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D라는 부분에 delete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delete를 그냥 위에다 이제 여기다 이제 껴놓지 마시고요. 예, 새로운 이벤트 2라는 공이 이벤트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0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보시면 포지션 뭐 이런 것부터 여기 넣으시려면 이벤트 002에서 또 다른 뭐 포지션이라든가 로테이션, 그 다음에 뭐 스핀 타임, 쉐이프 인스턴스 뭐 여러 개를 또 넣어서 또 다른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벤트가 생성이 되는 거는 벌스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벌스는 밑에 있는 포지션 요거 꺼놨죠? 포지션 오브젝트라는 요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포지션 오브젝트는 밑에 있는 스피드에 또 영향을 미치고요. 이 스피드는 또 밑에 있는 로테이션, 그 다음에 스핀, 그 다음에 쉐이프 인스턴스,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순서를 쌓아가다 보면 굉장히 길게 되겠죠. 그럼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벤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 이벤트끼리 또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벤트와 이벤트를 연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자, 딜리트는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딜리트는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현재 제가 60에 뭐 10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우선 요 보시게 되면 요 부분을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 동그라미 부분이 연결 포인트예요. 그래서 연결 포인트를 누른 상태에서 자,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요 동그라미, 자, 이벤트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에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 age 텍스트라는 001에 있는 타입 외에 있는 부분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시면 나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네, 사라지는 거 보이세요? 예, 그죠? 파티클이 중간중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사라지는 베리에이션 템은 여러분들 age 텍스트라는 부분에서 이 베리에이션을 값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뭐 60에 예, 똑같이 딜리트 타임하고 똑같이 바꿔주고 나면 예, 사라지는 게 조금 더 예, 자연스럽게 뭐 자연스럽진 않네요. 이렇게 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모션 그래프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텍스트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가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또 이렇게 문단 단위로 여러 개가 이렇게 분산이 되는 뭐 요런 애니메이션을 많이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를 여러 개를 연결해 쓰다 보면 이벤트가 뭐 10개도 될 수 있고 20개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벤트를 연결하다 보면 아마 창 크기가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펙트 쪽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시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창에 대한 위치나 크기를 다른 쪽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셔서 요것만 갖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요 관장하는 부분은 우리가 VFX 영역이라고 해서 뷰저 리펙트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나중에 뭐 텍처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면 뭐 연기처럼 글씨가 사라진다거나, 이런 부분도 이쪽에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연기라든가 폭파 같은 경우는요, 텍스처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파티클도 굉장히 많은 양의 파티클을 생성을 시키고, 이 생성된 파티클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무겁고 조금 시스템으로 좀 한계가 조금 더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파티클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파티클 자체의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티클에 대한 알고리즘이 컴퓨터에 연산할 때도 힘들고요. 파티클의 양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돌리는 건 램이잖아요. 그죠? 이 램도 굉장히 버겁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파티클은 좀 더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파티클을 조금 더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파티클의 기본적인 내용과 이벤트를 생성하는 부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